안녕하세요. 요기요양입니다. 얼마 전 가족요양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서 관련 내용을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노인장기 요양센터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짧다면 짧은 이 시간 동안에도 가족 돌봄에 대한 변화는 매년 있어 왔습니다. 우선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방문요양 급여 중에 60분과 90분 수가가 감소했습니다. 다른 방문요양 수가도 감소했을까요? 물론 아니죠.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이 평균 4.32%입니다. 하지만 방문요양 중 60분과 90분 수가만 감소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방문요양 60분과 90분 수가는 가족요양을 위한 수가입니다. 일반 가족요양이 1일 60분, 한 달 20일을 시행 가능하고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는 1일 90분, 한 달 최대 31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죠. 그 외의 일반 방문요양은 기본이 1일 180분이거나 240분이므로 90분 수가는 가족요양을 위한 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수가를 줄였다는 것은 가족요양 급여를 감소시킨 것이고, 이는 가족요양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022년에는 가족 간호의 수가 또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는 제한이 없는 가족 간호의 월별 이용 횟수가 월 8회로 제한되었습니다. 한 달 가족 간호 31일을 이용하던 분들이 월 8회로 제한되었을 때 어떨까요? 간호를 시행하고 있는 가족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 관련된 내용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는 주야간보호센터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 증액되던 20% 월 한도액이 가족요양에서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월 한도액의 증액 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월 한도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돌봄에 지친 경우가 많아서 주 돌봄 제공자들이 대상자와 잠시 떨어져서 정서적 환기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정말 필요한 경우만 이용하고 아니면 말하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월 한도액 증액이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주야간보호센터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했듯이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했을 때 월 한도액 20%가 증액되던 게 제외가 되었지만, 딱 하나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1일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월 한도액이 20%가 아닌 50%가 증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물론이고 그 외의 질환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돌봄을 제공한 가족들은 지쳐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정부에서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고 가정에 의한 돌봄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가족 돌봄 관련 요양이나 간호의 수가를 감소시키는 것 자체가 가정 돌봄의 한계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족 중에 누구 한 명만 아파도 온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기간이 일정 기간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던 아니던 가족이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는 일반 방문요양처럼 정해진 시간만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은 대상자에 묶여서 계속 돌봄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정에서 돌봄을 유지하고 이러한 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요양을 시행한 것일 텐데, 갈수록 가족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가족 돌봄 제공자들은 생계를 위해서 가족 대상자를 집에 혼자 두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을 부추기는 결과가 야기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시급을 줄이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등 가족 돌봄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일부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가족요양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적인 방향을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실제 노인 인구에 비해서 요양보호사의 수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의 돌봄이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수도권보다 노인을 돌보는 가정도 비일비재하고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나마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급여 비용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가족이 아픈 경우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월 138만 원 이상의 평균 생활비가 필요하고, 2019년 기준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 간병인의 월 평균 약 280만 원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간병 기간까지 길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몸 아픈 채로 지내는 기간이 평균 18년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에 발병을 하면 88세까지 한 달 28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며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존속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빈번한데 이러한 존속 범죄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가족요양보호사의 부종수급 논란이 커진 것에 따라 가족요양보호사를 축소 추진할 것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는데요. 건보공단 관계자의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가족요양 가정에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대부분의 가족요양이 주말이나 야간이나 새벽 등 관리 감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요양보호사 제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한 면만이 아니라 가족요양의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요양 보호의 경우 유독 서비스의 질보다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으로 인식되면서 온라인에서도 유명한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가족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어르신에게 보다 적합한 요양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요양 보호사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홍보하는 기관 또한 많습니다. 일부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능한 어르신과 가족요양 보호사 모두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가족 돌봄의 변화 추세와 가족요양이 없어졌을 때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요양이었습니다.